얄리의 블록체인 인포.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포의 얄리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미국 법무부에서는 암호화폐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위협과 도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 포괄적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사회 제도 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기에 앞으로의 움직임이 기대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가상화폐 과세 방식과 관련 가상계좌의 거래 내역이 완벽하게 파악되면 금융자산으로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의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참고로 기타소득 비과세 한도는 연간 250만원인 반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암호화폐와 주식 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개정이 이루어질지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는 꽤 오랜 기간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 옮겨가면서 성능을 개선한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개발되었으며 2세대에서 3세대로 옮겨가면서 실물경제 접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확장을 고려한 개발에 집중하고 있죠. 이렇게 개발되어 공개된 암호화폐 개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찐 프로젝트를 찾기 위한 옥석 가리기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암호화폐 시장은 시기에 따라 개발 트렌드가 자주 바뀝니다. 이런 트렌드를 잘 읽으면 수익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각 트렌드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항상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ICO, IEO 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중앙 금융이라 불리우는 디파이 트렌드가 한창입니다. 물론 디파이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해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디파이 트렌드의 뒤를 잇는 키워드는 무엇이 될까요? 아야 바다 우대요. 현재 암호화 시장 트렌드인 디파이의 뒤를 이을 녀석은 NFT로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대거 NFT 환경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 불리우는 NFT는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특징을 이용해 기존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었던 영역까지 자산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아이템, 특정 자격,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 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NFT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기업으로는 두 곳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인데요. 카카오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인 클레이튼을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NFT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카카오톡에서 공개한 콘 클레이튼의 사이드 체인을 이용해 NFT 형태의 멜론 이용권, 스페셜 초대권 등을 발행했었습니다. 콘 자체는 많은 사용량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후 반년 뒤인 지난 6월 카카오는 자체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을 공개하며 콘에서 실험한 NFT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명품 커머스 구하다와 협업을 통해 명품에 대한 소유권과 제품의 주문번호 등의 실물 자산 정보를 NFT화해 클립에 보관 및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NFT에 집중하고 있는 카카오 클레이튼의 움직임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트라이엄프 X입니다. 트라이엄프 X에서는 현재 NFT를 기반으로 한 게임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블록체인 컨텐츠협회와 MOU 체결 후 긴밀히 협업 중이기에 더더욱 관심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라이엄프 X는 모바일 게임 대작인 오늘도 환생과 메탈슬러그 인피니트를 개발한 유명 게임 개발사 대표인 신명용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레이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는 NFT 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이로 맨션, 플레이서 등과 같이 유명 모바일 게임사들과 연이어 MOU를 맺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MOU를 체결한 두 협회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즉 NFT가 적용된 게임 플랫폼 설계 및 NFT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에 대해 공동 연구 중입니다. 참고로 트라이엄프 X에서 발행한 코인인 트릭스는 현재 빗썸 글로벌과 MXC, 포블게이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향후 NFT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NFT에 집중하고 있는 해외 기업으로는 두 곳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블록체인 게임 더 샌드박스 내 가상공간 랜드의 생태계에 합류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더 샌드박스의 랜드는 게임 내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NFT 기반 가상공간으로 아이템을 설치하고
투자하거나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이낸스 거래소는 약 16만 개의 전체 랜드 중 약 4,000개의 랜드에 합류합니다. 더 샌드박스는 NFT를 활용해 가상 공간과 아이템을 제작하는 블록체인 게임인데요. 게임 내 아이템 제작할 수 있는 복스 에딧, 다양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사용자들이 자체적으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게임 메이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NFT 창작 공모전을 개최하며 랜드 생태계 육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샌드박스는 미국 대표 게임 업체인 아타리와 긴밀히 협업 중인데요. 아타리는 전자오락과 가정용 게임기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코인텔레그래퍼에 따르면 아타리는 콘솔 게임기 VCS에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울트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해당 게임기에서 지원되는 게임에서는 NFT가 적극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퍼랩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퍼랩스는 캐나다에 있는 게임 개발 회사로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이용한 게임인 크립토키티를 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지갑인 데퍼와 이더리움 기반의 배틀로얄 게임인 치즈의 마법사 게임을 출시함으로써 인지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데퍼랩스에서는 전세계 유명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 분야에 NFT를 적용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NBA 탑샷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NBA 탑샷은 전세계 농구 팬들을 위해 디지털 수집 게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NBA 리그 역사상 중요 순간이 기록된 라이브 영상을 구매, 소유,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통해 자신만의 팀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니 농구 팬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일본 블록체인 기업인 코인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 10월 3일 트레이딩 카드 플랫폼인 NFT 트레카를 시작했고 나고야시 사카에를 거점으로 하는 아이돌 그룹 SK48의 포토카드를 판매했으며 완판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NFT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조만간 NFT 메타가 찾아올 거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가운데 당분간 관련 프로젝트들을 유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블록체인 인포의 얄리였습니다. 얄리의 Blockchain Info